바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분야의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네, 조비 에비에이션. 최근에 아주 큰 발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 발표가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더라고요. 마침 그날 8월 4일 미국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날 증시 괜찮았죠.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시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우가 1.3%, S&P 500도 1.5% 가까이 올랐고 나스닥은 거의 2% 뛰었으니까요. 맞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관련 대형주들이 정말 강했죠. 심지어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2% 넘게 올랐으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시장에 환호하는데 이걸 두고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이 겉으로는 오르지만 속으로는 뭔가 좀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제프리스 같은 곳에서는 기술주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 섹터 로테이션 필요하다 이런 경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거군요. 그런 미묘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조비가 그야말로 한 방을 터트린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사실 그냥 조용했어요. 전날 좀 올랐던 거 이어받아서 1.5% 정도 상승한 18달러 초반, 그 정도였는데. 네, 그랬는데 오후 8시쯤이었나요?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의 여객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딱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협력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업부 자체를 사들인 거잖아요. 특히 뉴욕, 파리, 두바이 같은 정말 핵심적인 도시들의 터미널 12개를 확보했다는 점, 이게 시장을 놀라게 한 거죠. 그렇죠.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진짜 땅을 확보한 거니까요. UAM이라는 게 결국 하늘을 나는 거지만 뜨고 내릴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 이 인프라 확보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UAM 경쟁이 단순히 누가 더 좋은 비행기 만드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비행기가 실제로 사람들을 태우고 또 내리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거점. 그러니까 터미널. 다른 말로 버티포트라고도 하죠. 이걸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익이랑 직결되는 문제고요. 그렇군요. 네, 조비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셈이에요.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열기 위한 지상 플랫폼을 먼저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전기차 회사가 미리 전국에 충전소를 쫙 깔아놓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오,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죠. 아무리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도 충전할 데가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UAM도 터미널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거든요. 조비가 그 부분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M&A가 아니라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네요. 그러니 주가 반응도 그렇게 폭발적이었던 거군요. 발표 직후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다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요. 18달러 한 초반, 18.10달러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18.90달러까지 그냥 치솟아 버렸어요. 거의 1달러 가까이 오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평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됐다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이 뉴스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 반에 미국 정규장이 딱 열렸는데 네. 개장하자마자 19달러를 그냥 넘어섰어요. 19.10달러 돌파하고 그 기세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나? 20달러 선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와, 20달러면 심리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가격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라운드 넘버라고 하죠. 20달러를 넘어서면서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결국 장중에는 20.45달러까지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하루 만에 21% 넘게 급등한 건데 이건 정말 이례적일 폭등이라고 할 수 있죠. 21%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료들 보니까 기술 쪽 분석가들도 이날의 움직임을 아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특히 그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게 차트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네, 그 장대 양봉이라는 게 캔들 차트에서 몸통이 아주 긴 빨간색 봉을 말하는데요. 시가, 그러니까 시작 가격보다
종가, 마감 가격이 훨씬 높게 끝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거래량 폭증이 동반됐다는 게 핵심이에요.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뜻이고,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건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랄까 기술적 반등이나 하루짜리 호재 반응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만들어진 상승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종종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전의 저항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조비의 미래, 특히 이번 블레이드 인수가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올랐다, 이런 거네요. 그럼 앞으로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측은 어렵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목해야 할 가격대가 있을까요? 이렇게 급등하면 또 조정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그러니까 조정 가능성은 당연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저항선으로는 한 21달러 20센트 부근을 많이들 꼽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과거에 주가가 좀 막혔던 구간일 겁니다. 아하, 과거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군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나 기존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21.20달러마저 강하게 뚫어낸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치로는 22달러 80센트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2.80달러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 25달러 선도 뭐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물론 이건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겠죠. 반대로 좀 조정이 온다면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만약 주가가 좀 밀린다면 일단 이번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19달러 선 부근이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 지지선인 20달러 선,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20달러에서 19달러 사이 구간이군요. 네, 그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고 다시 반등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후에 바로 따라붙기보다는 이런 주요 지지선 구간에서 주가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군요. 뭐 단기적인 등락이야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역시 이번 블레이드 인수가 가진 그 장기적인 가치, 그 의미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단기 주가 움직임도 흥미롭지만 더 크게 보면 조비가 이번 인수를 통해 단순한 UAM 기체 개발사를 넘어서 실제 운영 능력을 갖춘 뭐랄까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조비 에비에이션은 블레이드 인수를 통해 UAM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어쩌면 결정적인 그런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아주 뜨겁게 반응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UAM 시대가 열릴 텐데 그때 과연 이 인프라 선점이라는 요소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요? 아, 그러네요. 단순히 좋은 기술, 좋은 기체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비의 이번 행보가 정말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UAM 시대를 앞두고 인프라의 중요성, 그리고 조비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